자, 이제 주택 단지의 건설편 하겠습니다. 제2장 378페이지입니다. 단지 건설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건설편이 저희 시험은 이상하게 건설 사업자 편에서는 조금 나오는데 건설 절차가 잘 안 나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위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십시오. 단지 건설, 단지 주택 단지입니다. 주택 단지의 건설이죠. 주택 단지의 어떤 건설입니다. 건설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건설은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건설을 할 수 있는 주택 건설은 사업입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 주체라고 합니다. 사업 주체. 요들이 주택 건설을 할 때 두 번째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계획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걸 승인을 받으면 공사 사업에 세 번째 착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주택 단지는 반드시 요 사이에 감리라는 것이 또 등장을 꼭 합니다. 감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끝나면 네 번째 입주 검사의 명칭이 여기 있으면 사용 검사라 부릅니다. 사용 검사. 요 사용 검사 받고 나서 해당 단지에 다섯 번째 입주해서 거주할 수가 있다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사업 주체입니다. 사업 주체가 누구냐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단지 건설은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 그 다음에 지방공사, SH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공익단체, 공익법인 또 주택 건설을 할 수가 있다. 또요 국가 등이 50% 이상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런 공공사업자가 아니라면 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사업자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등록인데 등록은 어디 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한테 등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할 때 보시면요. 등록하기 위한 대상이 무엇이냐. 대상은 사업자는요. 연간 주택 건설을 20% 이상 할 목적인 사업자,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연간 30% 이상 주택을 건설할 목적인 사업자들에 한해서 등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대지조성 1만 또 포함됩니다. 그럼 빼겠습니다. 할 때 요건이 필요하다. 요건이 뭐냐? 그 조건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자본금이 필요하네요. 자본금이 필요한데 이것이 3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개인주택 건설 사업자는 자산가치 평가액이 6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술자 인력이 필요하네요. 주택 건설을 위해서는요. 각종 어떤 건축 관련 기사 등의 한 명 이상이 필요하고 대지 조성은요 토목 관련 기사가 한 명 이상이 필요하다. 각각 한 명씩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22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요건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등록하고 싶어도 주택 건설을 하지 못하는 등록 결격자가 있답니다. 이 말은 주택 단지 건설을 못한다 여기입니다. 누구냐면 미성년자 못합니다. 금치산자 못합니다. 한정치산자 못합니다.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되는 분도 미개만파 미성년 금치산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되는 분도 못한다. 파산 선고자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이법, 주택법 때문에 잘못되거나 또요 부정수표 단속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집행형을 살고 나온 지 2년이 아직 안 되거나 해당 행위의 집행유예 중인 자분들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물론 법인 사업자들은요 그들 임원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도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요 어떤 이유로 말소가 되었다. 등록 말소가 되어지면 앞으로 장차 2년간 신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또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말소되는 사유가 뭐냐? 아주 많지만 그중에서 필수 사유가 2개 있다랍니다. 왜냐면 일정을 대여했다가 확인증 대여한 사업자들 또요 부정 등록한 사업자는 필수 말소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소가 되어도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 착수한 사업도 물론이고 착수 안 했지만 승인 받아놓은 사업도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던 사업은 계속하게 해준다. 그런 또 혜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 공공아닙니다. 등록하는데 또 어떤 사업자는 같이 공동으로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가 나옵니다. 공동사업자. 이걸 또 공동으로 하면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데 누구냐 하면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도 할 수 있지만요. 그 사업의 위험성 때문에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면 둘 다 이익 나누고 안전해집니다. 전문가와 함께라 이 말인데 일단 공동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단독도 가능하지만 공동도 할 수 있다. 여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주택을 조합을 설립한다면 이 조합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있고요. 요 조합 가운데에서 세대수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한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합 같은 경우는요, 이들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와도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해준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빠집니다. 그 다음에 고용한 회사, 고용자입니다. 고용자들이 회사에서 아파트 지어줄 때입니다. 이 조합도 일가 선택적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고용한 회사에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요, 등록되어져 있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해서 단독 사업은 못하게 또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요 문장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요, 보시면 공동사업을 할 때도 시행 요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뭐냐 하면, 제 요건 보시면, 이 토지 소유자 등, 요들이 이제 대지에 관해서 100% 다 소유를 할 것이다. 라고 조금 붙입니다. 또 이 대시에 붙어 있던 각종 어떤 다른 등기는 전부 다 말소하고 정해라. 라고 합니다. 또요, 이 함께하는 등록사업자들이 규모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이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하고요, 또 함께하면 항상 싸웁니다. 분쟁하니까 분쟁에 대비해서 협약서가 체결돼야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협약 체결도 이렇게 요구한다. 그거 조금 강화된 요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또 하나 더 보신다면 이제 조합입니다. 이 조합들은 다 미리 사전에 요건을 갖추고 설립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봅니다. 조합. 이 주택조합인데요. 주택조합은 시험에 항상 한 문제 꼭꼭 등장합니다. 조합이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죠. 자, 쭉 나옵니다. 모든 조합은 그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는다 라고 합니다. 이 조합의 설립인가는요, 시군 구청장한테, 집을 지을 땅 관할 신고한테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합은 등기하는데 이 조합은 등기할 필요는 없답니다. 등기하지 않고도 바로 활동할 수 있는 바로 비법인 사단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해요. 다만 인가 받으면 때부터 2년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조합은요, 주택건설 사업계획성인 이것의 신청의 의무가 있고요, 또 리모델링 하는 조합은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안 하면 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인가를 위한 조건이 있다. 일단 조합의 종류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조합 보시면 지역에서 모인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직장에서 모인 직장주택조합도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리모델링 하기 위한 조합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은 다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고, 이쪽은 집이 있는 분들이 정축 등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 틀립니다. 틀려요. 자, 모든 조합들 일단 여기입니다. 지역 직장은요, 일단 집을 지을 땅 대지를 최소한 80% 이상 확보를 딱 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인가 신청하는데 요 대지에 저도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최소한 이 양조합은요 20명 이상이 모집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20명을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 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건설 예정 세대수에서 그 조합원이 2분의 1 이상 차지하고 있어야 조합 아파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집하는 이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 누가 여기에 참여하느냐 이거 보시면 다시 구분되어집니다.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또 나눠요. 나눠가지고 지역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어떤 지역, 같은 지역 하면 9개 권역의 도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에 서울시도 포함된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요, 같은 도시, 같은 특정시군, 같은 도시 안에 소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역은요, 그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할 것이고, 이쪽은요, 보시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참여한다 할 겁니다. 그러면서 둘 다 공통 요건은요, 주택이 없는 자일 것인데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가진 분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원에 모집할 때는요, 조합원은 선착순으로 조합원에 참여할 수 있고 입주자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입니다. 지역 조합인데 이때 이것이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을 때는 지역조합 안에서 선착순 모집은 되지 못한다, 금지한다 이렇게 또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모든 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는데
직장주택조합 가운데서 설립인가 말고 설립 신고만 하면 설립되는 조합도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조합은요,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되어져 있는 국민주택 가운데에서 단체 분양분에 대해서 우선 공급을 요청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일 뿐인데, 이 경우는요, 같은 직장 안에서도 주택이 없는 자들에 한해서만 여기에 참여해서 집을 우선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신고하는 조합도 하나 있다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요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소선 또는요, 정축을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데, 단지 안에서 합니다. 단지 안에서 대소선하고자 할 때는요, 입주한 지 10년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검사일부터. 정축은요, 15년 지나야 할 수 있다. 이건 기본 조건 깔고 나서 그 다음에 단지민한테 동의를 구한다. 라고 하면 동의를 구해봐요. 이 동의를 딱 구해보니까 단지민이 100% 다 하자 찬성을 합니다. 할 때는요, 조합 설립 안 합니다. 이때는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바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표회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부자가 반대자가 나올 때 리모델링 하자 조합을 설립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니까 그 반대의 비율을 구한다 합니다. 그래서 단지 전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요, 단지 전체의 주민들 동의 구하고 개별 각 동의 주민들 동의를 구합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개별 각동 동의를 구한 것이 단지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단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필요하고요. 이걸 취합해서 단지 전체에도 3분의 2, 2가 어기를 딱 모을 때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또 일부 동만 할 때 일부 동 그곳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반대측에다가 참가라 촉구합니다. 촉구해도 참가를 안 하겠다 의사를 표현하면 매도 청구해서 나가세요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매도 청구 딱 나면 시가로 청구 격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자, 여기 이진난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 합니다. 마치 이 조합들 나중에요, 다시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 말고 다시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해야 돼요. 요때 관한 신고에 신청하는데, 이 신청할 때 다시 한 번 더 주민 동의를 구합니다. 이때 대표회의는 계속 저는 100% 찬성이 유지가 되어야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조합이 할 때는요, 허가 신청하고 할 때는요, 다시 구하는 동의가 단지 전체에서는 이제 5분의 4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각동은 계속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그 다음에요, 일부 동만 할 때 이 일부 동에 또 5분의 3, 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할 때 받는 동의는 전부 다 올 3분의 2인데요. 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고자 할 때 받는 이 동의는요, 전체에서는 5분의 4, 5분의 4, 또 각동은 3분의 2, 3분의 2, 일부 동에 5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또 허가 신청을 위해서 하면 5분의 4, 3분의 2, 5분의 4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이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리모델링 조합원의 명수는요, 명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얼마든지 사고 팔고 양도할 수가 있다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조합일 때는요,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입니다. 전까지는 조합원의 교체 변경은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렇지만 추가 모집과 충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경우에 추가 모집되는 자분은 또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판단 시점은요,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로 소급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편은 꼭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까지해서 먼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문제. 자, 주택조합의 사업자 등록 설명이다. 오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문제네요. 자, 1번. 자, 우리가 보시면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들 아닌 자가 등록한다 합니다.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네요. 한국토지공사도 역시 이게 포함되겠죠.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는 이제 주택 사업을 할 때 등록하지 않는다. 여기 포함되죠.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3번이 맞네요. 그다음에 근로자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들이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 고용자는요, 따로 단독 등록이 안 됩니다. 조합과 토지 소유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같이 할 수 있다. 이 표현이고요. 고용자는 따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용자는 따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가시면 국방부 장관이죠. 국가기관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5번지만 하여야 한다. X가 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자가 여기 딱 또 이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1번 한정친산 선고 중인자가 안 되지 선고 취소가 되어지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제 복권된 자는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도 X네요. 3번 가십니다. 주택법 때문에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되어진 날부터 2년 안에 있는 자가 아닌지 2년 경과되어지면 또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번 X고요. 4번에 집행 유예 기간 중인 자가 아니지 유예 기간 경과되어지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번 X네요. 5번입니다. 거짓으로 등록이 말소가 되었다. 거짓 때문에 말소가 되었다. 말소가 딱 되었다. 말소되었 자 2년 동안 사업 못하죠. 2년 경과되어야 할 수 있다. 2년 아직 경과 안 되었다. 하지 못한다. 해서 5번만 맞는 편 되겠습니다. 다음 P 3번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사업자가 토지주택공사 일터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해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법에 있는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는 임대목적 사업자인데 이들은 혜택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각종 기준을 완화해주지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화되어 있죠? 완화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와 등록자가 공동으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다 할 때는요, 이들 간의 공동사업자가 된 걸로 간주해준다. 추정한다가 아닙니다. 간주입니다. 그래서 3번 또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는요, 우리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한답니다. 제외한다. 그래서 포함 같이 하야 한다. 아닌 거 제외할 수 있죠.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조합 그 외 조합도 공동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지 하야한다가 또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주택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들은요, 주택건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사한테 어떤 부분 건설공사 도급을 맡기면 그 도급받으시는 건설 사업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등록할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해야 된다? 따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이시 시공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님은 X가 됩니다. 만약에 이 시행사가 시공을 같이 한다 하면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따라 하도급 맡기면 등록할 필요가, 그 하도급자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님은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 자, 4번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사업자 설명이네요. 1번 연간 20호 이상 주택을 건설할 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은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하죠. 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면 X네요. 자, 주택조합도 그 공동으로 할 때는 따로 등록이 필요가 없는데 단독으로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2번은 맞는 편이죠. 3번 가십니다.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지 하야한다? 아니죠. X 되겠습니다. 주택조합은요, 그 지토지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와는 공동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서 보시면 4번부터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자가 주택을 지을 때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지 할 수 있다. 아니겠죠? 하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자, 5번입니다. 조합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을 설립한다.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한다 할 때는요, 설립신고하죠. 관할 시군구에. 그래서 설립인가도 아니고 또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한테 설립신고만 하면 된다. 그래서 바로 1번 X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이 아닌 기타 조합들은요, 20명 이상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 해서 2번 질문 맞죠? 3번입니다. 보시면 85 이하까지가 조합원 될 수 있으니까 70짜리 인분도 조합원에 참여할 수가 있다. 해서 3번 질문 맞습니다. 또 조합은 설립 인가받으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하죠. 그래서 4번 또 맞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원에서의 지역주택조합일 때는요, 선착순 모집해서는 안 된다. 하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맞네요. 5번 맞고 1번 X입니다. 자, 6번 갑니다. 조합 설명이 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하죠. 인가가 아니죠. 바로 1번 X네요. 자,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한다 할 때 이 등록사업자는 조합에 대해서 각종 어떤 시공 책임과 입주 지연 책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면 2번 질문은 맞는 표현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추가로 더 증축을 했다 할지라도 그 집은요, 외부 일반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에게 우수 공급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죠. 4번에 가봅니다. 투기과열지관에서의 설립 인가받은 지역조합원은 선착순 모집을 인정할 수가 없다.
없다 안 했습니까? 없다 해서 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 준양한 설립 인가권자인 시군구는 이제 조합이 뭔가 잘못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지 취소하여야 한다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X가 되겠습니다. 7번 가봅니다. 조합 설명입니다. 저번 시간 문제겠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공동으로 할 때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했죠.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질문 바로 X네요.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신고한대 했었죠. 3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결조안에서의 지역조합은 선착순 모집이 안 된다. 또 나오죠? 예, 맞습니다. 5번에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은 조합 총회 전체에서 어길필요하다. 시공회사가 누구냐? 그래서 조합 아파트가 명칭이 딱 붙으면 아니라 삼성, LG 선택을 총회에서 결정한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맞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합 나왔죠? 또 8번 문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죠. 세대수 증가를 할 때 한해서 여기 공동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증가 없으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하는 조합은 등록을 할 필요 없죠. 공동으로 할 때는 따로 등록이 필요 없다고 안 했습니까?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3번에 리모델링 조합은 결의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나왔습니다. 맞네요. 4번에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신고 안 됐죠. 인가가 아니랬죠. 그래서 인가자 X 친구입니다. 다음에 5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원은 명수의 제한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그 명수의 제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X 되겠네요. 9번 갑니다. 지역조합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죠.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여기서 또 나왔죠. 자, 우리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하는 등록 사업자 입주 지연 손해 배상 책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책임을 있습니다. 안 한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X고 3번입니다. 조합 설립인가 1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전용 80제곱미터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같은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자 보세요. 자, 80제곱미터 이하의 한 채를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한 어떤 지역에 거주한 자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이제 있죠. 이건 그 당시에 나올 때에는요, 이것이 아마 X입니다. X일 것인데, 지금은 이제 그 당시는요, 지금 80으로 바뀌었죠. 그 당시는 이것도 X인데, 지금은 3번 질문도 같이 맞다봐야 됩니다. 그 당시는 X였어요. 당시는 원래 85 아니고 60이 아니니까, 그 부분이 바로 X였지만 지금 8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도 3번 질문 지금 올해는요 이것도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85로 바뀐 요 사항 때문에 3번도 이제 맞다 봐야 됩니다. 4번 가시면 자 설립인가 받은 위에 성인 얻은 조합원을 추가 모집을 할 때에는요 추가 모집할 때 요들의 어떤 자격요건 판단도 보시면 조합 설립인가 당시로 소급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번 질문도 물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죠. 사망으로 인한 상속 때문에 이전된 것은 아무런 상속자의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X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입니다. 자, 설립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저번 시험에 나왔던 상이네요. 자, 조합을 인가받고 설립했으면 해산할 때도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번 점 맞습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 맞죠? 설립 인가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 조합일 때 설립 신고하죠. 신고로 설립한 조합은 해산할 때도 해산할 때도 신고해서 해산한다. 그래서 답은 3번 지문이 보시면 바로 신고겠죠. 신고. X네요. 그 다음에 조합은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의 변경도 항상 인가받으면 변경 인가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설립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5번도 큰 문제 없습니다. 저번 문제를 간단하게 나왔더랍니다. 7번입니다. 조합의 교체 변경을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조합원은 추가 모집을 할 때의 조합원 주체가 없습니다. 추가 모집하거나 추원할 때도 원래 건설했던 계획을 세웠던 그 예정 세대수 범위 내에서만 추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1번 X네요. 그 다음에 지역과 직장 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파기할 수 없다가 원칙이다. 없다가 원칙인가 이제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조합에 추가 모집 승인 했을 때 그 모집 승인 신청은요 보시면 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용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면 X네요. 그 다음에 항상 추가 모집 등 승인 모두가 조합과 관련되어지면 다 관할 시군구와 다 인가 승인 결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시도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음에 5번 가시면 충원 사유로 입주자 지위가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가 양도 안 되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요 조합원의 그 지위가 전매 제한을 피하면 양도 양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는 양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님은 할 수 없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12번 가볼까요? 자 이제 주택건설 사업이죠. 이 사업계획 승인부터 쭉 나오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은 따로 제가 설명이 필요하니까 사업계획 승인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주택 우리 자금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